대전문화재단이 주최를 하고요. 대전문화정책 포럼 다수의 저희가 발굴한 정책들이 대전시 문화정책들입니다. 바빠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연구단지에 있는 이 독특한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 같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40년, 50년이 흘러도 합천 남쪽 사람들하고 잘 섞이지 않는 이 희한한 인간들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을 부단히 예측해보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이 합천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과학하는 사람들인데요. 갈릴레오가 만든 그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걸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만들어낸 게 갈릴레오의 공적입니다. 모델을 만드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모델을.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백색 광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흰색이다 그러면 순결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백색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게 백색이다 이렇게 사물을 보는 시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그런 틀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만들어내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합천북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금 독특한 인간들입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선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세상이 이렇게 선명한 게 아니라 흐리멍텅한데 과학자들이 갈릴레오처럼 이렇게 모델을 만들든지 이런 방식으로 체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세상이 마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한다. 과학자들이 발명을 해낸 것이다. 불확실하고 비선형적이고 그런 세상이다. 과학자들이 발명해낸 세상을 이해하는 틀들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하도 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얘기를 좀 할 수 없을까? 한 15, 16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식 분포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SNS가 뜨고 나서 세상이 막 국문이 막 분열되고 하나는 서초동에서 데모하고 하나는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이러다 막 나라가 마치 쪼개질 것 같지만 실제 깊은 속에 흘러다니는 얘기들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모아보면 쌍봉이 아니라 가운데에 중도 의견들이 최고 많다는 겁니다. 왜 카톡에서는 막 이분법적으로밖에 행동을 하나 실시간적으로 내 친구들이 있어서 실시간적으로 나의 반응을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데 속뜻은 중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 게 이제 이원재 교수가 15, 16년 동안 관찰한 우리나라의 의식 분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분포가 정기 분포 그리면 가운데가 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해 왔다. 최근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가로축은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이쪽,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이쪽,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국가와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 이쪽은 뭐 거의 없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거의 대부분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이냐 집단주의적이냐 양쪽으로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누어지죠. 이쪽은 어떤 거냐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국 장관이 뭐 법을 어긴 게 있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용인을 하는 그룹이고, 요 밑에는 아니 할 수 있어도 안 해야지 이런 그룹. 이런 세상의 물밑에 어떤 구조를 밝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
우리나라가 꾸준히 이렇게 중도층이 증가해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데모를 하는데도 충돌이 안 일어나고 집에 가고 나면 깨끗이 청소가 돼 있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가게 부수고 막 물건 가지고 가고 없잖아요. 이런 나라는 정말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연구란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를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기본적인 최고 높은 게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할 때 쓰는 진짜가 최고 높은 단계. 연구자들이 가장 잘 하는 게 뭐냐면 관찰. 모든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게 과학자들의 취미입니다. 취미. 놀 시간이 없는 거죠. 놀아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게 낙천북에 사는 사람들이 관찰을 한 다음에 문제가 뭔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아까 갈릴레오처럼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설도 세우고 실험도 하고 비교도 하고 남들 이론도 비교하고 내과학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원리로 워킹하는지 이런 것도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딱 마음 먹고 나면 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태도를 가지면 그 인간이 그런 인간행위 될 수 있는가? 갈 수 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사람이 왜 살려고 발버둥 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철학자들조차도 가만히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책의 대부분이 종교서적이 종교로 넘어가기 전에 학문적으로 왜 살려고 발버둥 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면 생각이 싹 트고 생각이 싹 트서 뜻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뜻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뜻이 없는 사람들이 행동이 없습니다. 갑천북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뜻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뜻으로 존재한다. 뜻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라는 고민을 잠시 한번 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유기체 머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똑같은 유기체 머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제일 첫 번째는 조상 탓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조상이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 새끼한테 어떻게 물려줄까?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의 방법이 세포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지향하도록 일종의 뭐랄까요? 관성을 심어주는 그것 말고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덕도를 해가 세상을 덕도를 해요.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후손들한테. 방법이 글로 쓰든지 요즘은 동영상으로 찍어놨든지 아니면 유전으로 물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으로 물려주는 방법론이 아주 애매하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낯설지 않는 환경으로 사람들은 계속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DNA에 이 관성을 심어 놓는 방법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무자식 놈이 그렇게 관성을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적어놓은 글을 이해를 못하면 또 헛방입니다. 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뭔가를 물려준다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내가 그냥 안 죽고 사는 게 세상이 돌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들이 합쳐져야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합니다. 특히 이제 단계마다 자기 책임을 다 못하면 와르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인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롤이 무슨 롤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내가 있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 여러 일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세상은 뜻이 있어야 이게 다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이 150만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쭈그러드는 이유가 뭔가? 뜻이 없어서. 갑천북에 사는 사람들은 IMF 이전에는 세상에 뜻을 세우는 일들을 요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세상 우리나라가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잘 살기 위한 꿈들을 만들고 그걸 막 실현을 하는 일들을 했죠. IMF 이후에 와서 돈을 이런 데 주지 않습니다. 이런 데 돈은 누가 쓰느냐 하면 자기들이 쓰고 이 각천 북에 있는 사람한테 그 조리를 해. 조리만 하는데 돈을 주다 보니까 그냥 조리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조리는 누가 먹든지 말든지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해가 바로 되시나요? 네. IMF 이후에 실종된 게 뭐냐? 전략입니다, 전략. 수천만이 모여서 사는 세상에 바라는 것들은 처음부터 제각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문물쟁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단단히 현상 분석만 합니다. 중국이 드론을 투자한답니다. 중국이 AI를 투자한답니다. 중국이 자율주행차를 투자한답니다. 일본은 로봇을 한답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지향하는 바가 있지만 이걸 한쪽 방향으로 바라보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대정부 근거안이 돼야 돼요. 이런 중력장을 어떤 중력장을 만들어서 보자기에 툭 떨어뜨리면 각자 잡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룹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정부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각천북에 있습니다. 이거는 현상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거대한 질서나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출연연구소 늘 만들 돈만 먹고 말이야. 특허는 쓰이도 안 하는 특허나 생산하는 돈만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와서 좀 도와줘. 이게 지금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봐야 일 안 합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회사 가서 무슨 솔루션을 완성도 높인다. 그 연구원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하고 무슨 상용 제품을 만든다. 그 사람은 백발백중 사기당합니다. 절대 연구원들하고 뭘 상용 제품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연구원들하고는 방법론을 만든다 또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헬스케어를 하는데 내가 아주 기깔난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그걸 내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한테 가서 야 이거 좀 쓰라. 쓸 수 있냐? 공무원이 못 쓰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정의를 하면 모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만들어서 이제 경쟁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연구원들은 뭘 하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 합니다. 중력장을 만든다는 거는 색판 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없다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놨는데요. 제가 정부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 현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책을 내놨는 게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이 막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 52시간제를 시작합니다. 뜻이야 좋죠. 근데 1시간 일하는 시간이 곧 수입인 사람들은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처방을 내렸습니다. 단가를 올리는. 단가를 올리니 어떻게 됩니까? 고용주들이 고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피해는 누가 봅니까? 노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단기적인 획일적인 처방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느냐? 이 생산성의 차이입니다. 그냥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라고 그러면 개인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근데 총요소 생산성은 뭐냐면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까지 다 포함한 생산성입니다. 나라가 해줘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목물 좀 쓰기가 불편해서 노동 생산성이 안 올라가면 다른 AI든 로봇을 붙여줘서라도 노동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총요소 생산성. 저 총요소 생산성을 공평하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면 세상은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다. 국가 과학기술자들의 참된 사용법은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을 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 바쁘니까 니 와서 좀 해도
불려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대표님? 기업들이 우리 보고 일 해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부 돈 따는 제안서 막 쓰더라고요. 그거 하러 갑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봐라.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이 뭔가 이런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대전은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사람. 대전 빨리 내려오면 깜짝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고 하는 게 있어야 뭐 이루어질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천북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전이 제 소망입니다. 제 소망. 갈망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갑천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는 토종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학파들의 해외에서 있어서 뭐다 이게 아니라 우리하고 다른 걸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하고 다른 걸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해본 사람들한테는 바라는 게 우리보다 더 다양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전이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자부심이 가득한 셰프들,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 웨이터들이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넌 내한테 서비스 받는 걸 영광으로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전에 모여서 살면 대전에 파글파글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런 대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꼴보기 싫은 놈들이 아니라 대전을 살찌우는 개성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갑천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